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수업 준비 전에 준비물 안내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계획서에 사비연필하고 샤프펜슬하고 지우개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준비물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거는 이 사비연필 깎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 생활하면서는 거의 샤프 펜슬을 쓰기도 하고 이거마저도 안 쓰고 거의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연필 쓸 일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꼭 우리는 사비 연필을 쓰게 되니까 이 연필 깎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을 조심하셔서 칼날을 비산 다음에 이 연필을 이렇게 깎으면 안 되시고 왼손으로 칼 등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연필을 깎으세요. 사실 연필 깎는 것도 예술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동작을 잘 써서 이 손끝이 운동이 미세한 운동이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다 이런 공예 계통이라고 얘기할까요? 손동작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이 손 쓰는 일이 적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사실 이 연필 깎는 게 굉장히 서투르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사비 연필은 이렇게 길게 깎는답니다. 미대생들은 이 연필을 아마 미대 들어갈 때까지 3타스? 그러니까는 36자루 정도는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한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길게 깎으세요. 만약에 주변에서 사비연필이 있어서 이렇게 갖고 있었다 하시면 이걸 더 이렇게 더 길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것보다 더 길게 이렇게 깎으세요. 여담이지만 연필을 얼마큼 예쁘게 잘 깎느냐도 입시생 사이에서는 실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안 해보셨던 분들은. 자, 그리고 이 끝을 갈아주세요. 항상 이 칼 쓰실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 비면 그것도 위험하다고 학교에서 절대 칼을 쓰지 않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멋진 연필을 준비했습니다. 연필을 깎은 종이는 치우도록 하고요. 지우개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반 잘랐거든요. 아니, 반은 아니고 이렇게 3분의 2 정도 잘랐는데 이걸 자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것보단 이 끝에 요 뾰족한 요 면을 사용하기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잘랐습니다. 아주 반 할 필요는 없고 끝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비연필, 샤프펜슬, 지우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칼 또 나중에 연필을 갈아야 되니까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작품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던 작품이지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잘 하셨는데 조금 하시면서 지양해야 될 거라든지 선택할 거를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작품도 정말 잘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또 보여드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했죠? 이렇게 입체감이 나도록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요 작품을 보면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요런 부분에 이렇게 구겨집니다 라고 표시는 했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제가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세밀한 선이 들어가주면 그 부분이 저렇게 움푹 들어갔구나 라고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연필선이 거칠게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마치 수채화 도구를 색을 칠한 것처럼 연필로 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연필 들어갈 때, 명암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선 있는 거는 별로 좋은 효과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많이 공이 덜 들어간 거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얼핏 보시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거칠어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수준 높게 한 작품이라고 이건 도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 이 작품은 형태는 완벽하게 잘 잡은 것인데 명암을 나타낸 거에 있어서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정밀 묘사란 형태의 그 입체감과 명암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미리 비교해 보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소재로 서울우유를 선택해 드렸는데요. 비교적 서울우유가 간단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 초콜릿 메일 우유라든지 뭐 상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빙그레 우유라든지 본인이 좋아하고 그리고 싶은 거를 제 현장 앞에 갖고 와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즉시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제한을 두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많이 하기 좋다고 해서 거의 많은 이렇게 서유를 선택하셨던 것 같고 올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제가 가능한 한 피드백을 드리려면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서울우유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회사마다 이제 디자인을 바꿔나가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이제 안 나오고 도리어 좀 더 글씨가 많아지고 뭐 표현이 달라졌는데 뭔가 좀 재미있는 게 없을까라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글쎄 저 같으면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커피 기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빼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주제에 직선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초콜릿도 직선 소재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했지 서로 우유와 무슨 연관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형태를 잡고 글씨를 어떻게 이 복잡한 걸 넣을 수 있을까를 설명하겠으니까 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전체 형태를 잡는 거예요. 형태 잡는 방법을 여기 밑에 이렇게 대강 얼마큼 이게 들어오면 좋겠구나 이 화면에 클 수 있으려나? 자, 우선 이 정도로 꽉 채우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보면 양옆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어디쯤인가 전체 반에서 약간 옆으로 간 것 같아요. 거의 반인데 아주 조금 옆으로.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제일 많이 보여지는 이 경계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거의 반 정도에서 이것도 약간 위로 대강 잡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죠. 물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진다. 즉
여기서 이렇게 일로 지나가는 방향과 옆으로 지나가는 방향이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져요. 이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연필을 슬쩍 대보세요. 연필 대보면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밑에서는 내가 더 눈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조금 더 기울기가 기울죠. 그 다음에 이 뚜껑 부분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거긴 또 이렇게 갑니다. 이제 병따개 부분이겠죠. 자, 이 옆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선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렇게 기울기를 해서 한 번에 요렇게 내가 이렇게 우유곽을 이렇게 그릴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보는 건데요. 요 부분이 굉장히 힘들죠. 그 부분은 기울기를 봐서 요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 삼각형 이 마시기 위해서 딴 부분은 우리 원래 봄이 가운데잖아요. 하지만 약간 옆으로 비틀어졌기 때문에 조금 바깥쪽으로 가서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정도의 기울기. 여기 이렇게 오겠구나. 그리고는 저 바깥쪽 뒤쪽이 약간 보이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땄을 때의 그 기울기. 이게 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여기 이면에서 요 따진 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 높이 이렇게 오겠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걸 보면 이 지저분해서 어떡할까 싶을 거예요. 자, 알아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 우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의하실 것은 요 밑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거의 변화는 없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약간의 기울기를 잡아주면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형태는 잡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벌어져서 우유곽은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이걸 깨끗이 지워서 해야 되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우유곽 전체에 들어갈 글자나 그림들의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 화면에 잡은 거는 기브존 우유 형태보다는 조금 크게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첫 작품이고 똑같이 하다 보면 너무 조그매서 힘드실 것 같아서 크게 잡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요 형태 그대로 갈래요 하시는 분은 제일 좋은 거죠, 그게.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 어떤 요령을 가지고 이거를 잡을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서울우유와 그 핵심 포인트죠. 이 앞에 있는 요런 면은 글자의 기울기를 따라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 서울우유가 들어갈 거예요. 이걸 뭐 몇 센치 잴 필요 없고요. 전체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게 이제 서울우유 큰 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 화면에 있는 요 물방울 같은 무늬는 당연히 가운데에 원이 모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때 모이는 이 선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쪽 선과 이쪽 선의 형태가, 기울기가 달라요. 보이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에 초콜릿이 들어가겠죠. 초콜릿 글자가 들어가고, 이 초콜릿 3개를 사각 초콜릿에서 그냥 하나하나 그리지 말고, 여기에 이런 사각 초콜릿이 3개가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전체에 이런 정도로.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 기울기가 다른 거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쌓은 거의 모양에 따라서. 맨 밑에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일단 잡으세요. 자, 그리고 이 서울 우유라고 하는 그것이 글씨가 우유, 여기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그 글자, 초콜릿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에 우유가 들어갑니다. 그 옆에 이 동그란 태극마크가 들어가는데, 이게 동그랗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붕에. 그거 따라가세요. 아, 이런 사각에 들어가겠다. 이 사각 안에 이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니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타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동그라미와 여기에 원이 달라서 요렇게 들어가져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태극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쪽 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화살표가 있고, 뭐 누르세요가 요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벌어진 배가 불렀겠죠. 이렇게 땄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화살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울기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여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겨냥도,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겨냥도, 투시도, 그 형태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손이 편한 대로 약간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이게 옆으로 가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고, 여기에 또 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소 그림이 들어갈 동그라미 또한 이렇게 찌그러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게 글씨가 있어요. 그건 자세히 안 한다고 그랬죠. 맨 밑에 바코드의 위치가 이 정도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또 둥그런 마크가 들어가고요. 그 옆에 우유가 들어가요. 우유라는 글자가. 자, 그 위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내용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글씨가 들어갈 위치입니다. 글씨 색깔이 있고 그게 밑에가 3등분이 되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전체에 이런 글씨와 그림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형태를 잡았습니다. 여기 하나 빠뜨렸네요. 제가 냉장 제품 무슨 코코넛 가공류 이런 위치만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장의 무기 샤프 펜슬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체 글씨나 그림이 들어갈 위치를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세히 글씨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럴 때 우선 요면, 그 다음엔 요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서울 우유를 쓸래요. 그런데 이때 서울 우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서울 우유가 몇 칸이에요? 4칸이죠. 4칸을 잡으세요. 서울 우유가 이렇게 4칸이겠구나. 그리고 가로 세로 글씨를 낮자음과 모음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글씨의 특징을 보면 내려오는 선은 넓고 옆으로 가는 선은 좁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글씨체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이 글씨를 만들도록 하세요. 자, 여기 시옷에서 이렇게 이 글씨가 똑바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글씨를 기울기를 가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 네모 안에 자, 이응 들어갈 자리와 가늘다 그랬죠? 좁다 그랬어요.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내려오세요. 경사지게. 리을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응이 이렇게 찌그러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가운데는 동그랗게. 그래야 옆에가 넓고 위아래가 좁아져요. 자, 이렇게 우. 글자와 글자의 간격은 이 정도. 그 다음에 우자를 좁게. 이게 너무나 올라갔네요. 리을자 정도에까지. 여기서 보면 요 우자가 리을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자가 여기 리을 가운데. 그리고 여기는 이응이 들어오는데 찌그러져서 들어오기. 자, 마지막 유. 같은 높이로. 자, 이렇게 해서 서울우유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초콜릿 들어가는 크기는 요만큼이라고 그랬는데 서자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자 여기서 끝납니다. 자, 요 간격에 맞게 약간의 두께를 줘서 CHO 이것도 기울어야 돼요. 똑바로 쓰면 안 돼요. 절대로. COLA TE 자, 지금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자, 이제 초콜릿 끓여야 돼요. 기울기를 잘 찾으세요.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게 이제 요 층이 이렇게 있죠. 그냥 내모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고 요 층에서 요렇게 자, 맨 위에 초콜릿 하나 완성. 그 밑에 초콜릿은 여기 요만큼만 나왔어요. 요 기울기를 따라가죠. 요 기울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면 기울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요 기울기가 요만큼 가서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요렇게 나와가지고 또 여기서 자, 그 다음 기울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스듬하게 그리고 여기가 거의 같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에 겨울눈 내리는 눈의 그 입자 모양의 이런 대강해요. 지금은 냉장 제품 코코아 분말 1.1%. 글씨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기울여서. 두께는 나중에 하고 일단 글씨 형태만 잡겠습니다. 아, 크네요. 글씨가. 코코아. 제가 이걸 너무 크게 잡았어요. 다시. 냉장 제품 코코아 분말. 글씨가 찌그러져야 돼요. (1.1%) 여기는 가공류 300ml 205 kcal. K자가 이렇게 있어요. K자. 자, 이 정도. 위로 올라갑니다. 우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이 지분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속 기울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 그 다음에 콜릿. 여기서 보이는 건 콜릿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아까 잡았던 태극마크 그 위에 K자. 중요한 건 이렇게 K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산 원유. 국산 원유 이렇게 국산 원유가 되겠죠. 그건 나중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까지. 자, 이렇게 되면 이쪽 면은 다 된 거겠죠? 빠진 데 없나요? 살펴봅시다. 된 것 같으네요. 이번에는 측면의 글씨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의 글씨는 큰 것만 작성을 하고 작은 거는 나중에 우유곽을 이렇게 놓고 그냥 쓸 거예요. 자, 위치만 측면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맨 위에 여기에 삼각형 누르세요. 이때 이 누르세요에 어느 정도 글씨의 두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1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거 어찌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양반 벌린 다음에 여기를 눌러라 그 소린가 봐요. 사용 방법. 자, 양쪽으로 여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됐죠. 양쪽으로 여십시오. 자, 양쪽으로 쪽으로 여십시오. 그 다음 아래 건강한 젖소 좋은 우유. 요거는 이 칸이 이제 색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일단 이제 칠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동그라미와 이 칸이 가운데쯤이기 때문에 요걸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 원의 가운데에 이 선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건강한 젖소 좋은 우유. 마찬가지겠죠? 요 가운데쯤 건강한 젖소 좋은 우유. 건강한 띄고 젖소 띄고 좋은 우유 이 칸에 들어가야 돼요. 자, 니은 강 한 이때 시옷이 오른쪽이 조금 기울어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좋은 우유. 그리고 풀밭에 이 아래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전체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소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어깨 이렇게 되어 있는 소를 대강 그리세요. 풀 먹는 모양, 다리 4개, 그 다음에 젖이 있어야 되겠죠? 이 손에. 그 다음에 얼룩이, 이렇게 얼룩이.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글씨는 나중에 쓰겠어요. 지금 안 써요. 4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양 정보. 이게 좀 까다로워요. 여기에 이제 영양 정보는
글씨가 하얘야 되기 때문에 대강 두께를 잡아서 킬로칼로리. 이 서울우유처럼 분명히 안 해도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 그렇고 이제 바코드는 우리 보통 보면 이게 일정한 길이에 쭉쭉 가겠죠. 이렇게. 이 굵기가 서로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건 굵고 어느 건 가늘고 간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 이럴 것이다. 나중에 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씨도 이렇게 많을까요? 그냥 대충 넘기세요. HA CCP 안전관리 인증. 요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유. 요게 요 길이하고는 만나야 돼요. 요것도 같이 만나는 거죠. 요거까지. 자, 여기 밑에 또 글씨가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돼서 다시 정사각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그리고 이 나뉘어진 이면이 글씨가 돼요. 그리고 요 사이를 하나, 둘 이렇게 또 나눴어요. 여기는 양쪽 옆에 하나만. 자, 이게 자, 이제 글씨는 다 집어넣었죠? 양쪽 옆에까지. 자, 이제 전체 형태를 다 잡고 글씨도 쓰셨죠? 그림도 그렸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의 거의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살짝 라인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칼로 잘랐다 그랬죠? 그거는 이렇게 뾰족한 거를 이렇게 글씨 주변에 좀 지워서 그래도 이게 무슨 글씨구나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강조할 곳이 어딘가. 이거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이렇게 좀 찌그러졌어요. 여기도. 그래서 글씨가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옵니다.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선 따라가면 그런 현상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냥 밋밋한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런 선이 있어야. 여기도 약간 벌어진 이 정도에.
자, 이 정도를 하고는 이제 다듬고 명암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명암을 넣으면서 전체 형태의 윤곽을 넣고 다듬고 자세히 그 연필로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3주 동안 그것을 완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미처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있으면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보충을 하시고요. 하실 일은 뭐냐 하면 여기까지 한 요 모습을 스캔을 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요런 글씨 형태예요. 글씨의 기울기.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이 얼마큼 뭐가 좀만 고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색 들어가면은 너무 많이 잘못되면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형태적인 면하고 글씨 쓸 것이 어떻게 고쳐져야 될 것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여러분께 다시 보내드리면 그것을 다시 수정하셔서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